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한국 공공조직,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좀 깊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바로 내부 갈등 이야기인데요. 특히 최근에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조직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.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이게 다른 공공기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련 보고서를 보면서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실 좀 이상하긴 해요. 보면 시민들과의 갈등, 그러니까 바깥 문제는 계속 신경 쓰는데 정작 뭐 부서끼리 부딪히거나 상사랑 부하 직원이 삐걱대는 이런 안의 문제들은 좀 방치되어 온 느낌이랄까요? 네,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. 사실 내부 갈등을 그냥 두면요, 이게 그냥 조직 안에서 불편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업무 효율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 만족도도 낮아지고요. 심지어는 이게 결국 외부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안에서 협조가 잘 안 되면 밖으로 나가는 정책이나 서비스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예를 들어 부서끼리 서로 안 도우면 뭐 정책 하나 만드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내용도 부실해지기 쉽죠. 그럼 결국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불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기존의 그 갈등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특히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들은요.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 있잖아요. 시민이나 단체. 네, 그런 외부와의 마찰 해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직 안에서 생기는 소통 문제나 뭐 알력 다툼 같은 건 제대로 다루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. 일종의 맹점이 있었다고 할까요?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런 갈등을 실제로 관리할 사람이나 역량 같은 건 좀 충분했을까요? 아하하, 정확히 보셨습니다. 현실적으로 보면요, 이건 전담하는 인력 자체가 거의 없거나 부족했고요. 관련 교육도 뭐 이론 위주로 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죠. 그냥 교육 시간만 채우는 식으로요? 네,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. 게다가 갈등 해결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뭐 특별히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.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굳이 어려운 문제에 나서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. 그런 악순환이 있었던 거죠. 아, 그런 상황에서 용인시의회가 좀 다른 길을 가기로 한 거군요. 그래서 2025년 6월에 만든 그 조례가 그렇게 흥미롭다는 말씀이신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. 기존 방식하고는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? 가장 큰 차이는요, 이 조례는 이례적으로 외부 갈등이 아니라 의회 조직 내부의 건강성 회복, 이걸 명확한 목표로 삼았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구성원들끼리 좀 더 협력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겠다, 이런 거죠. 이건 단순히 민원 처리 잘하겠다,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. 의회 스스로가 더 잘 작동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만들겠다. 네, 맞습니다.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인 의회가 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,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. 조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갈등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절차가 있고요.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갈등 관리 역량을 키우고 이게 중요하죠.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조직 갈등 조정위원회라는 걸 상설 기구로 둔다는 점입니다. 내부 갈등을 이제 숨기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건설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죠. 갈등을 문제가 아니라 그냥 관리해야 할 현상으로 본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기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고요. 이건 굉장히 진일보한 접근입니다. 그렇군요. 듣고 보니 용인시의회 이 시도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. 이게 단순히 용인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모든 공공조직으로 퍼져나가야 한다. 이렇게 강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저는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? 조직 안에서의 비효율, 불신, 갈등 이런 것들은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. 이건 뭐 당연한 결과죠. 그래도 용인의 사례는 단순히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니라 모든 공공조직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가야 할 중요한 청사진이라고 봅니다.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예요. 정말 공감이 가네요. 그럼 이 좋은 시스템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키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? 좀 더 큰 그림에서요.
몇 가지가 정말 시급한데요. 우선 지금은 대통령령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관련 규정을 좀 더 강력한 법적 기반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. 예를 들면 가칭 공공부문, 조직갈등 관리 기본법 같은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. 아, 법적인 토대를 단단히 마련해야 한다. 네.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담 기구 같은 것도 있어야 하고요. 또 아까 말씀하신 역량 부족 문제, 이것도 해결해야죠. 가령 공공부문 공인조종사 같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, 또 관리자급 공무원들은 이 갈등 관리 역량 교육을 필수로 받게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. 교육과 전문가 양성이군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. 갈등 해결 노력을 인사고과나 성과평가에 제대로 반영해서 공무원들이 이거 하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줘야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겁니다. 이 모든 것들이 좀 맞물려 돌아가야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쭉 들어보니까 용인시의회 조례 제정은 한국 공공조직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내부에서부터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외부 갈등 관리하는 것만큼,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 내부 조직의 역동성을 잘 관리하는 게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혹시 평소에 경험하시는 공공 서비스의 속도나 품질이 그 기관 내부에 잘 보이지 않는 갈등이나 소통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만약에요, 이런 내부 문제들이 용인시의회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